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느낄 때는 양심이 없는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변신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 H보험사의 실손의료비보험 TF팀 팀장님이셨던 김민아 팀장님 모시고 오늘 실손의료비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집사TV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장기보험 보상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MI 에셋 지사장을 하고 있는 김민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화염상 모반이랑 오타 모반 그리고 이소성 몽고 반점 즉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변시터TV를 즐겨보는데요. 네.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 다룬 것을 보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상 이제 과거 영상에서 심화 버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Q82.5 선천성 비생물성 모반 코드에 해당이 되면 지급된다고 영상 내용을 보았는데 그건 맞을까요? 영상에서는 사실 그런 취지로 편집이 되긴 했지만 영상을 같이 촬영했던 분이 보험 전문가가 아니셨고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심화 버전이니까 마음껏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Q81.5 이 한 코드에 여러 가지 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화염상 모반, 오타 모반, 그리고 이소성 몽고 반점 이렇게 진단명이 다르지만 코드를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급 여부를 따질 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바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선 이제 화염성 모반과 오타 모반, 이소성 몽고 반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화염상 모반의 경우 출생 시나 태어난 후 짧은 시간 내 피부 진피 상부에 혈관 형성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밖으로 돌출되거나 두꺼워지면서 색이 짙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혈관 증식으로 인하여 조약돌을 깔아놓은 것처럼 피부 표면이 이제 오돌토돌해지는 양상을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타 모반은 얼굴을 3차 신구형 분포하는 눈 주위나 이제 곡막에 청색이나 갈색의 반점을 나타내는 질환이고요. 이소성 몽고 반점은 이제 몽고 반점은 보통 엉덩이에 발생을 하는데 엉덩이가 아닌 다른 뭐 팔, 다리 등 이런 데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혹시 있나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염성 모반의 경우에는 혈관 색소 레이저 광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육회 급여 치료가 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오타 모반과 이소성 몽고 반점은 이제 혈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를 타깃으로 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급여라는 부분, 사실 건강보험법에 네. 따라서 이제 급여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약관 상에는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Q82.5에 대해서. 그런데 분조의 결정서를 봐도 혈관 색소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지금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요, 색소 레이저 수술이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를 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분조위에서 얘기했던 치료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질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험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 모반은 얼굴에 생기니까 좀 분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소성 몽고 반점은 몸에 생기는 반점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런 점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분조위 결정하고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분조위 결정서에서는요, 화염상 모반이라든지 혈관종에 대해서 혈관 색소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수술로 인정을 하라는 이제 분조위 결정서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과는 이제 보험사가 얘기하는 거는 Q82.5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되니까 이건 화염상 모반이 아니고 이제 오타 모반이랑 이소성 몽고 반점은 그 분조에서 얘기했던 화염상 모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조위 결정은 화염산 모방과 혈관종에 대한 결정이고 네. 지금 이제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보험사가 이제 그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이소성 몽고 반점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직접적으로는 없죠.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맞습니다. 없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거의 아이들이 문제되는 네, 질병이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고 싶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받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급을 네. 계속 받으시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간혹 이제 상담을 하긴 하는데 상당 부분까지는 거의 다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보험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 향후에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수술비 선천성 이상 이제 선천 이상 수술비가 거의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걸 쪼개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거대 모반이거든요. 몽고 반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기를 너무 많으니까 많이 쪼개서 하니까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게 너무 지급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는 소송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험사 쪽에서도 이후에는 이게 소송 판례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보상을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실손 약관에는 Q82.5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정립이 되면은 이게 보험사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들 내용도 이해는 되는데 좀 명확한 지급 기준이라든지 뭐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둬서 너무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실손의료 보험금이 사실 이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정한 피보험자들에게 너무 많이 이제 맞아요.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른 피보험자나 계약자들이 그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올 수 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알겠고요. 번의 이야기인데 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네. 이소성 몽고 반점 네. Q82.5 네. 이 코드가 실손의료비 보험에 보상하는 사항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화염상 모반이 사실 타깃이었던 것 같아요. 화염상 모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릴 때 이후에는 이제 외부로도 돌출이 되는 경향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해지고 보기가 굉장히 흉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혈관 증식이라든지 이런 뭐 저도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상이 뭐 뇌 쪽으로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뭐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아인 경우에 한해서 화염상 모반을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약관상에. 그런데 이제 그 약관상의 Q82.5를 이제 기재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판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몇 번의 이제 소송들이 있었는데 한 100번 정도까지는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기준을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다들 구독자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400번 정도를 받았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소성 몽고 반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를 받고 싶은 부분이고 저도 제가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질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거를 너무 솔직히 한번 이 치료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자식이 이제 아픈 건데도 이게 보험금을 워낙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느낄 때는 양심이 없는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들도 거기에 좀 맞게 너무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한 번에 좀 많은 부분을 치료를 해서 이런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보험사에서도 이런 거를 굳이 들춰내지 않고 예,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문장이 안 됐으면 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해서 전 H보험사의 팀장님을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